지금도 밥 먹고 바로 움직이시는 분들, 이 말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70대 이후에는 그 부지런함이 뇌를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어요. 밥 먹고 눕는 건 몸에 나쁘다. 평생 그렇게 배워오셨죠. 그런데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본 제 결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30년간 노년기 뇌와 생활 습관의 관계를 연구해온 박사 김성훈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시니어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생활 습관들이 실제로는 뇌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 74세 박수님 님을 만났는데 밥만 먹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세상이 도는 증상을 참고 버티고 계셨습니다. 게을러 보일까봐, 소화 안 될까봐 절대 눕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습관이 오히려 뇌를 굶기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식사 후에 갑자기 머리가 무겁다거나 어지럼증이 생긴다거나 눈앞이 흐려지는 증상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혈액순환이 젊을 때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사 후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피가 몰리면 뇌로 가야 할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져요. 이때 계속 움직이거나 활동하면 뇌는 말 그대로 굶주린 상태가 됩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운 그 20분이 뇌를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식후에 어지럽거나 기운이 확 빠지시나요? 박수님 님은 사실 제 외가 쪽 어른이십니다. 어릴 적부터 늘 부지런한 분으로 기억해왔고 쉬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밭일 하시고 밥을 드실 때도 늘 서둘렀고 먹고 나면 바로 일어나 설거지하고 청소하시는 게 당연한 분이었죠. 그런데 작년 추석 때 만났을 때 뭔가 달라 보이시더라고요. 평소보다 말씀도 적으시고 식사 중간중간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시는 모습이 자꾸 눈에 띄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밥만 먹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눈앞이 하얘져서 잠깐씩 앉아 있어야 한다고요. 특히 점심 먹고 나면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아서 벽을 짚고 서 있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걱정 끼칠까봐 가족들에겐 말도 못하고 혼자 참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박수님 님이 말씀하시길 동네 경로당에서 만나는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다는 거예요. 72세 김영애 님은 밥 먹고 나면 가슴이 답답해져서 한동안 말도 못 하신다고 하시고 75세 이정자 님은 식사 후에 갑자기 기운이 빠져서 의자에 기대서 30분은 꼼짝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평생을 부지런하게 사셨고 밥 먹고 눕거나 쉬는 걸 게으른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증상이 있어도 참고 또 참으면서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가족을 보는 마음으로 바로 느꼈어요. 이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고 보내는 신호라는 걸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절대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필요한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왜 식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과학적인 원리, 두 번째는 어떤 습관들이 뇌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지, 세 번째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뇌를 굶기는 일상 속 위험 습관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위험한 습관들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식후 바로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70대 이후에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피가 평소의 60%까지 줄어듭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이 시간대에 무리한 활동을 하면 뇌 산소 공급량이 급격히 감소해서 어지럼증과 인지 능력 저하가 나타난다고 해요. 74세 박수님 님도 바로 이 시간에 무리하다가 증상이 심해졌어요. 점심을 드시고 바로 설거지를 하고 마당 청소까지 하시다가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돌면서 쓰러질 뻔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식후에는 최소 20분, 가능하면 30분 정도는 몸을 눕히거나 기대서 쉬어야 합니다. 완전히 눕기 어렵다면 상체만 살짝 올린 상태로라도 충분해요. 여러분은 식사 후 바로 움직이시는 편이신가요? 두 번째는 잠자리에서 팔을 내리고 자는 습관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세요. 팔을 아래로 내린 채 옆으로 누우면 가슴이 굽은 자세가 되면서 밤새 피가 심장으로 돌아오는 길이 막힙니다. 부산대 수면의학연구소에서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자세로 잠을 자면 뇌 혈류량이 20% 이상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72세 김영애 님이 딱 이 케이스였어요. 평생을 팔을 아래로 내리고 주무시다가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멍한 증상을 겪으셨던 거죠. 제가 수면 자세를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는데 팔을 가슴 위에 편안히 얹고 주무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아침 두통이 사라졌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팔을 가슴 위에 편안히 얹고 주무셔 보십시오. 억지로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놓으시면 돼요. 오늘 밤 자세 한번 바꿔보실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의자에 걸터 앉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자 끝쪽에만 살짝 걸터 앉으시는데 이렇게 되면 엉덩이를 끝까지 넣지 않게 되면서 골반이 뒤로 눕고 목이 앞으로 빠지는 자세가 돼요. 이 자세는 경추를 통해 뇌로 가는 혈관과 신경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연세대 척추신경 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잘못된 앉기 자세가 경추 혈류를 3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75세 이정자 님도 이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식사 후 어지럼증이 특히 심하셨거든요.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부터 깊게 넣어서 앉는 습관으로 바꾸신 후에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앉을 땐 엉덩이부터 깊게 넣으시고 허리를 억지로 세우려 하지 마세요. 지금 앉은 자세는 어떠신가요? 네 번째,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요즘 시니어분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고개를 숙인 각도만큼 뇌 혈류가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특히 잠자기 전 사용은 수면의 질까지 떨어뜨려서 뇌 회복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고려대 신경과학연구소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고개를 30도 이상 숙인 상태에서 30분 이상 있으면 뇌 혈류량이 15% 감소한다고 해요. 70세 최순옥님은 밤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걸 끊고 사용 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하신 후에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스마트폰을 볼 때는 눈높이로 들어 올리거나 사용 시간을 나누어서 하시고 잠들기 전에는 아예 멀리 두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스마트폰 얼마나 보시나요?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바로 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몸의 습관보다도 더 큰 문제가 바로 이 마음의 습관이에요. 쉬면 게을러 보인다. 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몸에 박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기 어려워요. 한국노년학연구소의 2023년 조사 결과를 보면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78%가 휴식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어요. 이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서 뇌 회복을 막는다고 해요. 박수님 님도 처음에는 이 벽을 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쉬는 건 포기가 아니라 다음 활동을 위한 준비라는 걸 받아들이시는데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셔야 해요. 충분히 쉴 자격이 있다고 쉬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쉬어도 된다고 말해 본 적 있나요? 이제 이 위험한 습관들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를 살리는 생활 속 실천법,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꼼꼼히 들어보세요. 먼저 식후 20분 전략적 휴식법부터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식사 직후 20분에서 30분 동안은 무조건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이때가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집중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가장 줄어드는 시간이거든요. 실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소파나 의자에 기대서 쉬시거나 가능하다면 침대에 누우세요. 이때 눈을 감고 호흡을 천천히 하시면서 몸의 힘을 완전히 빼시는 게 중요해요. 주의하실 점은 과식을 하시면 안 되고 속이 약하신 분들은 상체를 살짝 올린 상태로 쉬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완전히 눕기 어려우시면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기대기만 하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식후에 바로 움직이시는 편인가요? 두 번째는 만세 수면법으로 밤새 뇌를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잠자는 동안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뇌가 제대로 회복될 수 있는데 팔의 위치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팔을 가슴 위에 편안히 얹고 주무시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 혈류가 원활해지면서 뇌 혈류도 자연스럽게 개선돼요. 실행할 때는 억지로 팔을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가슴 위에 놓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오히려 이 자세가 더 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게 너무 높이 올리지는 마시고요. 오늘 밤 이 자세로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의자에 바르게 앉는 자세 교정법입니다. 앉는 자세 하나만 바꿔도 뇌 혈류가 크게 달라져요.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깊숙이 넣어서 앉으시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하면 골반이 바로 서면서 자연스럽게 목과 어깨의 위치도 정상으로 돌아와요. 처음에는 평소보다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이 자세가 더 편해지실 거예요. 허리를 억지로 펴려고 힘주지 마시고 엉덩이만 깊게 넣으시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지금 이 순간 자세를 한번 바로 잡아 보시겠습니까? 네 번째는 스마트폰 올바른 사용법이에요. 완전히 끊을 수는 없으니까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눈높이로 들어서 보시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스마트폰을 눈높이까지 올려서 보시면 목에 무리도 가지 않고 뇌 혈류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30분 사용하시면 10분은 쉬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아예 사용하지 마시는 게 좋고요. 밤에 스마트폰 화면에 밝은 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뇌 회복을 막거든요. 하루 사용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다섯 번째, 휴식과 활동의 균형 맞추기예요. 쉬기만 해도 안 되고 움직이기만 해도 안 됩니다. 뇌는 적절한 자극과 충분한 휴식이 균형을 이룰 때 가장 건강해져요. 20분에서 30분 충분히 쉬신 후에는 반드시 가벼운 활동을 해주셔야 해요. 산책이나 간단한 체조 또는 집 안에서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시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적절한 활동이 있어야 혈액순환이 더욱 활발해지고 뇌도 건강해져요. 휴식 후에는 어떤 활동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마음의 허락 연습법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평생을 부지런하게 사신 분들에게는 쉬는 것 자체가 죄책감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쉬는 것도 건강을 위한 중요한 일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충분히 쉴 거야. 쉬는 것도 필요한 일이야 하고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계속 반복하시면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실 거예요.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들과도 이야기 나누시고 쉬는 시간에 대한 이해를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드리면 정말 명확합니다.
밥 먹고 쉬면 안 된다는 평생의 상식이 70대 이후에는 오히려 뇌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데 여전히 젊었을 때 습관으로 살아가면 뇌가 점점 굶주리게 돼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후 어지럼증이 점점 심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멍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사 후에도 머리가 맑고 밤에 푹 잠들어서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고 하루 종일 활기찬 생활이 가능해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후 20분 당당하게 쉬기입니다. 게으르다는 생각은 완전히 버리시고 뇌 건강을 위한 필수 시간이라고 받아들이세요. 두 번째는 오늘 밤부터 팔을 가슴 위에 올리고 주무시기예요. 처음엔 어색해도 며칠이면 적응되실 거예요. 세 번째는 의자에 앉을 때마다 엉덩이부터 깊게 넣어 앉기입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뇌 혈류가 크게 개선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들 중에서 뇌를 망치는 치명적인 습관들과 반대로 하루 종일 뇌를 깨어있게 만드는 아침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특히 기상 후 첫 30분이 하루 뇌 컨디션을 좌우한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공개할 거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건가요? 정말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로 오늘부터 식후 20분 쉬겠습니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가 건강한 뇌로 가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